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많이 들려오는 어떤 문제점들, 코의 재수술의 의뢰 상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이제 코가 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코가 휘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왜 휘는가? 자, 수술한 코가 휘는 이유.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 또 이제 대처, 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를 갖다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수에 휘는 이유는 코뼈의 모양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코뼈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거 위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올려놓는 건데, 그 보형물을 올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듯이 이렇게 얹어 놓는 거지. 여기다 뭐 접착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 놓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둥글둥글하고 또 그 위에도 항상 이제 이동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얹어 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보형물의 변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자가 박리하는 방향의 편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이제 박리를 할 때는 오른손잡이가 항상 이제 그 가기 쉬운 방향이 있어요. 오른손잡이 시선에서 볼 때 보기 불편한 방향은 박리하기 힘들어요. 편한 방향은 박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박리하는 그 포켓에 편향이 생긴 그 속으로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항상 서서 다니죠. 물고 나면 서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다 서서 다니는데 중력은 항상 아래쪽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리콘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위쪽으로 힘을 받겠어요? 아래쪽으로 이제 힘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래로 빠지려고 하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휘는 경우가 거의 뭐 99.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형물 주변으로 또한 포켓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포켓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염증 세포들이 모여드는 건데, 그러면서 실리콘 보형물과 내 몸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이제 보호막이기도 해요. 이런 막이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넓게 만들어줘, 어떤 사람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형물의 어떤 변이를 부추기는 팩터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표정 근육들의 영향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항상 표정을 짓는데 콧잔등에도 근육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힘을 주면서 자꾸 보형물이 한쪽으로 밀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휘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기타 부작용들. 실리콘 주변으로 딱딱하게 이 막이 두꺼워지는 그런 구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염증이 생기거나 장액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코는 이제 항상 휠 가능성이 있다,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코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둥근 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코뼈가 이마뼈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말안장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제 그게 비근부라고 그래요. 콧부리 쪽 부분인데, 그 비근부의 그 만곡 방향, 이 각도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실리콘 보형물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로 여기에 딱 맞게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코뼈의 어떤 이제 그 만곡, 요것과 실리콘 배면의 만곡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의 단면을 갖다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둥근 돔 형태, 거기에서 올라타 있는 거니까 말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기우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은 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 이 뼈 모양이 지금 이거는 이제 모델 이제 실제 해골이 아닌데, 실제 사람의 해골은 대부분 이게 양옆이 똑같이 생겼지는 않아요. 이 코뼈가 이쪽 경사, 이쪽 경사가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좀 요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 안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완벽한 돔 형태가 아니라 좀 편향된 돔 형태로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라갔을 때 항상 이제 쓰러지는 쪽으로 힘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력 방향으로 보형물이 항상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지나 보면은 이런 거를 다 느끼게 돼요. 자, 위쪽으로 보형물이 편移되는 경우가 있느냐? 정말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드물고, 대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서는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10년 뭐 이 정도 멀쩡하다가 뭐 12년, 15년, 17년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20년, 30년 이렇게 됐다. 그럼 하방 압력을 이제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의사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개방형 융비술을 한다 라고 할 경우, 아주 간단하게 실리콘 보형물 딱 넣고서 끝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 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박리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이 오른쪽 콧구멍을 갖다가 열게 돼요. 왼쪽 콧구멍보다는. 자, 왼쪽은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은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다보면 되기 때문에 시야의 방향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러면 포켓의 형성이 오른쪽 콧구멍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을 갖다 이제 그리게 돼요. 그러면 포켓이 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형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얘네는 이렇게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가 휘었다 라고 해가지고 재수로 의뢰를 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반대쪽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술하는 의사가 이 포켓의 형성을 할 때 최대한 11시 방향, 그 다음에 5시 방향 이쪽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쪽을 의식적으로 더 이제 방해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근데 더 좋은 거는 개방형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오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양쪽 이제 포켓이 다 균등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코뼈의 모양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이거를 다 보면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코를 싸고 있는 근육들인데, 자, 사실 이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부학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일 뿐이고, 근육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이제 찡그리고 또 이제 펴지고 웃고 뭐 뭘 먹고 할 때마다 코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얇은 것들이지만, 그 얇은 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5일,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쥐어 짜는 식으로 이제 보형물을 갖다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밀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겠죠. 고어텍스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살에 완전히 늘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얘네는 이런 거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팩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근데 실리콘은 전혀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포켓에 막혀 있지만, 코를 갖다 높일 때 보형물의 두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높일 것이냐, 그럼 그거는 이제 두께를 몇 미리로 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지나치게 이제 이 코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연부 조직, 이거의 탄성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보형물 높이를 조금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들어가면은 분명히 삐뚤어질 테니까 그런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얼굴이 원래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코가 왜 휘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코만 휜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가 휘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지금 샤론 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의 사진인데, 언뜻 봐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대칭인 것 같지만은 잘 뜯어보면은 대칭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대칭이 아니, 코는 어느 한 방향으로 휘어 있고, 뭐 입술하고 이제 뭐 그 이빨 이제 이런 쪽에 미들라인 좀 틀어져 있고, 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미용적인 의미에서는 완벽한 대칭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대칭 자체가 아름다움을 이룩하는 어떤, 물론 이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대칭을 맞추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애를 써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건 AI가 이제 만들어낸 그림인데,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걸 봐도 비대칭이에요. 완벽하게 대칭을 그려놓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이건 사람 얼굴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이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대칭이고 내 얼굴도 비대칭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대칭인 축상에서 코가 어떻게 이제 똑바로 될 수가 있느냐, 똑바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얼굴에 축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코도 이렇게 돼야 돼요.
얼굴 축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아주 이상한 얼굴이 되겠죠. 이제 누군가가 이제 톰 크루즈 얼굴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얼굴의 이제 미들라인, 정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이제 눈썹의 중간, 그 다음에 사실 헤어라인서부터 따져가지고서는 눈썹 중간,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에 입술의 이제 그 인중의 중앙점, 그 다음에 턱 끝의 중앙점, 이제 이거를 통과하는 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빨이에요. 치아가 양쪽 상절치, 하절치가 있는데, 앞니 2개 있죠. 그 사이를 갖다 이 정중선이 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빨 하나만 살짝 이쪽으로 틀어져도 얼굴 전체가 바뀌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람 얼굴이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코는 그러면 코가 휘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네. 뭘 기준으로 바로 잡을 것이냐. 그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쨌든 이제 코술에서 휜다고 하는 게 얼굴 전체를 스탠더드로 해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 전체의 어떤 축선을 표준으로 해가지고서는 휘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도 수술할 때 최대한 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이 코뼈, 이 안장이죠. 그 안장, 그리고 이 안장에 올라타게 되는 이제 보형물의 배면, 이게 이제 서로 매치가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형물 포켓, 보형물 들어가는 그 주머니, 그거를 보형물과 거의 일치하게 잘 매치를 시켜가지고서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출혈이 많으면은 피가 이게 나가지고 거기에 선지처럼 떡을 져 있으면 걔네들이 보형물을 한쪽으로 밀겠죠. 그러면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도 조심해야 되겠고,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실리콘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이 두꺼워지는 건데, 두꺼워지면 한쪽으로 밀 수가 있어요. 석회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수술할 때 오염을 갖다 최대한 좀 예방하면서 깨끗하게 오염 없이, 그리고 이제 출혈이 최소한 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면서 수술을 사실은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코수술 후에 이제 얼굴에 그리고 코에 휘어짐, 자,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